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니 스타크 아니고요. 토니 로빈스의 머니 책을 준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 달 동안 빌리고 다니느라 책 표지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S&P 500 장투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의 나라인 한국에서 이 책은 정말 최고의 책이 될 것입니다. 30년 부동산 모기지 15년 만에 갚기, 그리고 S&P 500 창시자 존 보글과의 인터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워렌 버핏에게 찾아가서 끈질기게 물어본 집념, 보험료에 숨겨진 수수료의 진실 등이 담겨 있으며 투자의 대가 및 유명 인사들을 수십 년 동안 따라다니며 수백 명과 인터뷰를 계속 던집니다. 토니 로빈스 작가의 평생의 투자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룬 것을 평생 동안 일반인들을 위해 책을 집필하고 강연을 다닙니다. 제가 이 책을 압축 요약했으니 혹시 마음이 동하거든 집 주변에 있는 도서관에서 토니 로빈스 작가가 쓴 책을 빌려서 읽거나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한나절 혹은 3-4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들고 다니면서 몇 시간 동안 보거나 주말 같은 날을 비워둬가지고 정독해야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단 몇 분 만에 압축 요약해 보겠습니다. S&P 500 ETF의 창시자인 존 보글이 1976년도에 사실상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창시했습니다. 퍼스트 인덱스 인베스트 트러스트라고 내놓은 게 뱅가드입니다. 이게 S&P 500 패시브 펀드의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존 보글이 왜 이 펀드를 만들었을까요? 본인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제가 토니 로빈스의 책을 읽기 전에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리고 존 보글의 가치 투자의 원칙 2권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 2권을 살펴봐도 왜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머니 책의 투자의 구루들과 하는 제6장 인터뷰에서 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1951년도에 학교를 졸업한 존 보글은 웰링턴 매니지먼트 투자회사죠. 입사했고 사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 전문가들을 고용했는데 이사회의 자리에서 존 보글을 해고합니다. 뒤통수 제대로 크게 맞았죠. 그런데 존 보글은 여기에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뮤추얼 펀드의 법적 구조상 사장직은 맡았지만 운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 회장이 직접 경영을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투자회사면 팔다리 다 잘랐으니까 할 게 없죠. 여기서 존 보글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용을 할 수 없으면 운용이 필요 없는 펀드를 만들면 되지 않냐. 사람들은 패시브 인덱스 펀드라 불렀고 존 보글은 뱅가드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선봉장,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해외 직투로 S&P 500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뱅가드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요. 존 보글이 만든 S&P 500을 구입할 수 있는 투자회사 이름입니다. 증권사 어플에서 구입할 수 있는 티커 종목은 VOO로 V가 여기서 뱅가드의 약자입니다. 사실 토니 로빈스도 투자의 고수이며 엄청난 자산을 굴리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질문을 집요하도록 계속 물어봅니다. 책을 읽는 내내 토니 로빈스가 경제 유튜버 슈카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슈카월드에서 알상무를 옆에 앉혀놓고 슈카가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다 일반인들이나 구독자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알상무든 슈카든 천재들이라서 옷만 떼도 서로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 텐데 왜 저러지 처음에 이랬다가 싶다가도, 혹은 서로 알아온 세월이 선후배로 직장 동료로 눈빛만 마주쳐도 다 알 텐데 방송에서 모르는 척하며 티키타카를 하는 것처럼 머니에서는 토니 로빈스가 투자의 구루들을 찾아가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추구하는 거는 같아요. 독자들을 쉽게 이해시키자. 토니의 절친들은 모두 투자들의 대가입니다. 이 책을 집필할 당시 일반인들은 토니에게 이해 못할 거다, 하지 마라, 힘들 거다. 그런데 토니는 꿋꿋하게 이 책을 집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인 저도 이 책을 보자마자 이 책의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잘 쓰여진 책이에요. 토니는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과 인터뷰에서도 워렌 버핏이 내가 예전에 다 말하지 않았냐, 투자 방법은 토니 당신에게 더 얘기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니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버핏, 당신의 가족을 위해 어떻게 분산 투자를 권할 생각인가요? 버핏은 토니의 두 팔을 이렇게 꽉 붙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덱스 펀드가 답입니다. 투자 펀드에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서 미국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고 그 회사들을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버핏은 토니와의 인터뷰에도 했었고, 이후에 2014년도에 주주총회 때 워렌 버핏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10%는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고 현금성 자산입니다. 90%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인 S&P 500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원래 시장 평균이 우수하다, 뛰어나다라는 이론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1960년대부터 이 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최초로 시작한 게 존 보글이고요. 저는 버핏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 얘기를 책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기업에 쇼치지 말아라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에 인버스 혹은 숏을 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상품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책의 말대로 10%는 단기 채권, 뭐 거의 같은 발행어음 USD 혹은 달러 RP에 지금 투자 중이고 나머지 90%와 100%에 가까운 돈은 S&P 500에 현물로 직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토니 로빈스의 책으로 돌아와서 머니책이 1장부터 4장까지 천천히 읽어보면 토니의 투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펀드 회사의 수수료가 벌이는 몹쓸 짓, 뭐 분산 투자의 기법, 월 적립식 투자 기법, 파이어족이 되는 방법 이런 거 다 다루고 있고요. 책에서는 재무적 안전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 되는 법을 이 수십 년 전에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퇴 자금을 물어보면 막연하게 수십억 혹은 수백억 이렇게 파이어 자금을 얘기를 하는데요. 토니는 그렇지 않다. 당신의 은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명확한 목표 제시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지금 유튜브에 검색하면 파이어족이 되는 수십 수백 가지 영상이 나오는데 토니 로빈스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방법을 통해 젊었을 때부터 계속 자산을 불려왔던 겁니다. 여기에 책의 내용을 변형했던 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구글시트제 1억 모으기 그리고 1억에서 2억 모으기, 파이어족의 위험성 여기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도 읽거나 혹은 인터넷 자료에서 계속해서 검색을 해서 그 중에서 제가 이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이나 자료에 담아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니책의 5장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당시는 2015년도였습니다. 근데 2022년도 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장기채보다 현금에 가까운 단기 채권보다 못하게 됐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기도 했고 본인 스스로도 사계절 오레더포트는 이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은행에 2에서 3년짜리 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2% 3%예요. 그런데 지금 시중 은행에 예금에다가 수시 이출 예금에 넣어놨는데 5%예요. 이게 역전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올웨더가 뭔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레이 달리오와 함께 인터넷에 PAR ETF를 검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발행어음 USD 그리고 해외 RP 뭐 5%에서 5.8% 금리 없는 방법은 이자 얻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토니가 2023년도에도 책을 냈는데 오늘 올려드리는 리뷰와 많은 차이가 있다면 그 영상을 다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두껍다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 책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여러 유명인들의 명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명언을 보는 재미로 책을 쭉쭉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읽게 되고요. 그 토니 로빈스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하려 하는가 메시지도 나옵니다. 한 가지 예로 파생상품에 돈을 모두 걸었다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그런 대표를 예로 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돈 자체를 가치로 걸어놨던 거고 반대로 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존 템플던 경의 반대의 예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돈의 가치는 스스로 정하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토니는 그대로 실행합니다. 빈민가에 가서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는데요. 조건을 걸었습니다. 남자 학생들에게는 대학 갈 때까지 교도소에 가지 말아라. 여자 학생들한테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임신하지 말아라. 두 가지를 걸어놨고 대신 내 얘기를 지켜준다면 너네 모두 대학에 보내주겠다. 빈민가 출신 학생들은 토니의 말에 따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대학에 갑니다. 나중에 로펌 회사에 취직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 각 부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니는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섬을 구매하여 별장을 꾸리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투자의 그루들도 초대하고 유명인사 초대하고 그런 거를 인생의 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본인이 지원했던 빈민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같이 파티를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 책의 메시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토니는 그 당시에 모두를 지원할 돈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머리에 스파크가 파박 튀어가지고 이 학생들을 꼭 대학에 보내야겠다. 이게 사명처럼 느껴졌던 거죠. 이게 토니 로빈스가 생각하는 머니, 돈의 가치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했고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달러 패권, 킹달러, 갓달러, 기축통화를 다루면서 S&P 500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